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방중풍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파킨슨병 관련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질환들하고 달리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파킨슨병이라는 병은 좀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고 그리고 누구도 걸리고 싶지 않은 어느 병이 걸리고 싶겠습니까마는 걸렸다 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질환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제가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바로 사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파킨슨병을 관리해가고 파킨슨병과 친구 삼아 살아가셔야만 하거든요. 그때 우리 한의치료, 한방치료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파킨슨병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 할아버지가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떨림을 얘기하면서 오십니다. 떨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손이 떨리는데 제가 파킨슨병이 아닙니까? 라고 저희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떨림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굽은 자세, 그리고 팔 움직임이 작아지고 동작이 느려지고 그리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잘 넘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위주에 해당하는 병입니다. 이 병이 왜 생기냐면 우리 도파민 신경세포라는 것들이 뇌의 흑질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잘 흡수하고 방출하고 도파민을 제대로 생산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퇴화가 오게 되면서 도파민의 양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한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1817년경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한 영국의 의사가 처음으로 이 병에 대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 의사가 그걸 보고를 하면 이런 병명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굉장히 유행으로 했던 시대고요. 현재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파킨슨병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퇴행성 뇌 질환 중 하나이고 60세 이상에서는 100분 중에 1분 정도는 이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17년에 우리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처음 기술이 됐다고 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없던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나오기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계율학에 이라는 책에 보행장애가 있어서 잘 넘어지는 상태라든지 몸이 떨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기술한 상황에 있고 어떤 처방을 썼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진로 감초탕이라는 걸 썼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처방이 어떤 처방인지는 기록이 유실돼서 알 수는 없습니다. 처방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파킨슨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감정장애, 감각장애, 자율신경장애, 위장관장애, 나중에는 전신장애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비를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치매가 동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또 약을 먹다 보면 어떤 분들은 충동장애가 생기셔가지고 가족들한테 버럭 화를 낸다든지 또는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별의 별 증상이 다 발생하는 것이 파킨슨병이고요. 현재 파킨슨병의 표준 치료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파민이라는 약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도파민 제제들을 투약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걸으시고 최대한 오랫동안 뛰어다니고 최대한 오랫동안 삶을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 약물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파킨슨병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약물 치료뿐이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고 그냥 관리를 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낫게 할 수 없다는 거. 또 하나 파킨슨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의 한 50%는 5년이 지나면 파킨슨병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약물이에요. 그래서 약도 잘 듣지 않게 되고 약효가 금방 떨어지는 이런 반응들이 오게 되는데 이 5년을 우리가 밀월 기간, 그러니까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가면 기분 좋죠. 그래서 신혼여행 간 동안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5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약효가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비운동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신 증상이라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은 파킨슨병 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 곡선이 여기 보이고 있는 곡선이 약물 농도입니다. 약물 농도가 올라와서 저 위에 있는 하늘색쯤에 가게 되면 원래는 이상 운동이 생깁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움직임이 느려져 있는데 약물 농도가 너무 세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이 움직입니다. 춤을 추듯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인데요. 초반에는 약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저런 이상 운동이 나타날 확률이 적습니다. 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좁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상 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그 진한 파란색 부분은 약효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약물 농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초반에는 약효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약물 농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더 이상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약 치료나 한방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럼 우리나라만 이걸 하고 있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만 한방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침 치료나 뭐 한약 치료,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허벌 서플먼트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가, 태극권 그리고 운동 치료까지 다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40%, 아르헨티나 분들은 50%, 싱가포르는 61%, 스웨덴 30%. 물론 동양 쪽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도 못지않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건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더더욱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이신 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방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보였던 운동 증상 완화, 치료 효과를 더 더해서 운동 증상을 더 완화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 하나는 비운동 증상, 이거에 대해서는 양방에서는 하고 있는 치료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이 아까 생기게 되는데 춤추는 증상을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약물 용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미리 막음으로써 약물 용량을 좀 적게 쓰게 하는 겁니다. 또 약물 치료 효과를 증대할 수도 있고요. 침 치료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침 치료는 크게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죽어서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이 대뇌 기전 내에 전달 장애가 있는 바람에 그곳에서 지금 도파민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릉철이라는 경혈에 침 치료를 해보면 그 관련 대뇌 기저의 부위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뇌 기저역 전달 장애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강직감이 생기셔가지고 움직임이 빠르질 못하고 근육이 뻣뻣합니다. 그 뻣뻣한 거는 뭐 많이 맞아보셔서 경험하셨을 텐데 침 치료를 하면 뻣뻣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하고 나서 즉시 오늘은 좀 걷기가 좋은데 한 며칠 뒤에는 또 다시 좀 걷기가 어렵네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근육 강직이 침 치료를 통해서 조금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파킨슨병 운동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질병 증상을 개선하고 약물 용도를 좀 줄여드릴 수 있고요. 질병 진행을 좀 늦추고 부작용도 줄이고 있고 이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즈시마 타케오라는 일본의 한 의사가 침 치료를 같이 하는 의사가 약 5년 정도의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한 분들과 약물 치료만 단독으로 한 사람들의 경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경과를 비교해 보니까 밑에 쪽에 나온 줄이 같이 한 군이고 위쪽에 있는 분들이 약만 먹은 사람들입니다. 저 혼야 지수나 UPDRS라는 점수는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거고요. 5년 동안 치료를 계속 해왔을 때 침구 치료를 같이 하신 분들이 훨씬 진행이 더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실에서 이제 이 봉독 약침, 이 봉독 벌침이죠. 벌침을 정제한 약침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약침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약침과 가짜 약침을 한 군들로 나눠서 저희가 봤는데 12주까지 치료를 해놓고 보니 그냥 가짜 침을 맞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의하게 좋아졌어요. 가짜침을 맞은 사람도 좋아졌고 진짜 봉침을 맞은 사람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가짜침을 맞으셨던 분들은 침 치료를 딱 끊어버리니까 다시 악화가 됐습니다. 위에 빨간 줄을 보시면 다시 악화가 됐고 그렇지 않고 치료를 중단했지만 봉독 약침을 같이 하신 분들은 치료 효과가 유지되면서 더 진행이 없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처방은 억간산이라는 약입니다.
억간산이라는 약은 여기 백출, 복령, 조구 등 감초, 시효, 단기로 구성이 되고 이 처방은 2011년 일본 파킨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파킨슨병 약을 먹다 보면 충동 장애가 생기고 충동 조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환각 같은 것이 생기거나 충동 조절이 안 될 때 억간산을 쓰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파킨슨병과 치매가 동반된 환자들에서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이 억간산을 같이 써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 좀 적혀 있지 않지만 파킨슨병 약물의 농도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우리가 억간산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증상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소화기 증상이 생기십니다. 대부분 식욕 부진이 생기고 소화불량에 변비 같은 게 생기는데요. 그게 증상만 있으면 좋은데 파킨슨병 약물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 결과 위에 그림을 보시면 위쪽 그림을 보시면 약물 농도가 들쭉날쭉한데요. 이런 경우에 육군자탕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 들쭉날쭉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춤췄다가 아예 버튼이 나갔다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에 대한 처방을 좀 말씀드릴 건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양방치료를 받으시다가 저희 한방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변비입니다. 아무리 변비약을 10알, 20알을 먹어도 변이 나오질 않는다고 계속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우리 그 한약 치료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대건중탕이라는 약과 마자인원이라는 약입니다. 대건중탕은 인삼, 교이, 산초, 건강. 추어탕 찌까 하면 산초 넣어 드시죠. 그래서 그런 산초 같은 약, 이건 거의 음식이나 마찬가지인 탕약인데요. 매운 음식 드셔보시면 그 다음날 부글부글하면서 변 보시죠. 그런 약입니다. 사실 그렇게 장관 운동을 키워주는 약인데 우리 일본 쪽에서 파킨슨병 환자 10명에게 변비를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분들을 이 처방을 드려봤더니 장의 운동 시간이 92초나 걸리던 게 65.6초로 변경됐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마자인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줬던 금계유락 상한론 이 책에 나오는 같은 처방들인데 대부분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변비를 호소하시는데 거기다 이 처방을 해봤더니 유효율이 대략 한 80% 정도 80%의 환자분들이 마자인환을 사용했을 때 변비가 해소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좌우 한쪽에만 증상이 생겼다가 가면 갈수록 양쪽으로 증상이 생기시고 나중에는 혼자 다니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휠체어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자인데요. 처음이랑 끝이 아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킨슨병이라는 거에만 차이가 없거든요. 그때 군데군데 관리를 하셔야만 더 길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만한 한방치료를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튤립 그림을 넣었는데 곧 올 4월 11일이 우리 파킨슨병의 날입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날이고요. 파킨슨병의 대표 꽃이 튤립입니다. 튤립. 그래서 튤립으로 따봤는데 towards 뭐뭐를 향하여 understanding, learning, improving 이해하고 배우고 낫게 하고 파킨슨병을.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튤립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